현대 엘리베이터 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흐름이 좋진 않아요.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보다 약보합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요쯤에서 올렸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저력은 있다. 왜냐? 이 3개의 화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3.5개의 화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고 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보기 이전에 이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코스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제는 아니고 최근에 나온 이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긍정이 많이 내려왔고 부정이 많이 올랐죠. 긍정을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와 민생이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이거죠. 소비 쿠폰 영향이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외교다. 외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최근의 이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입니다. 이 소비 쿠폰은 지속 불가죠. 2차 배급이 지금 나오지만 3차, 4차, 3차까지 어떻게 한다 친다. 30차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긍정 요인에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추가로 악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단기간에 좋아질 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미 무역 합의를 서명하냐 마냐 가지고 또 한미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질 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악재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부정의견 떡상을 야기했던 조국 사태죠. 조금 정치적 무리를 딛고도 사면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조국의 행보가 가관이죠. 민주당에서도 불편한 목소리를 낼 정도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일부 민주당 최강욱 같은 의원들이 조국 당의 성비위 사건 별거 아니고 조국 다 괜찮다 이러면서 표를 좀 깎아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김어준과 관련된 논란도 빚어지면서 국내 정치에서도 딱 좋게 나올 건 없어요. 호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코스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고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일 기념 회견에서 배당소득세율 관련된 입장을 보면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결정할 거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배당 소득세율 초한 35%는 이 재정 당국에서 세수 손실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좋은 레벨이다 라고 해서 정했던 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니까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현재도 수정 가능하고 설령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 2번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면 35%가 아니고 예컨대 배당 소득세율을 25%로 하면 동일한 배당 성향 하에서는 당연히 세수가 감소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배당 성향이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에 맞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배당 성향은 주요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배당 성향이 올라갈 룸이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조금의 인센티브로도 배당 성향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지율이나 그런
당과의 그런 협의 그런 데서 막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소영 의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5% 발의안을 냈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줄 예정인데 25% 평균 25% 수준에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자. 그렇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율인 25%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굳이 유보를 해서 나중에 회사를 팔면서 엑시트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배당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후생이 널리 퍼지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요 분이 민주당 안에서도 좀 똑똑한 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중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정기 국회에서 35%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수혜주는 바로 이 현대 엘리베이터죠.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 시가 배당률 7.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배당 성향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충족하죠.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지금 100%에 육박하니까요. 그래서 이 배당 소득세율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현대 엘리베이터에 우호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죠. 숫자로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5년간 135만 호의 공급을 할 건데 공공 중심으로 하겠다. 이 135만 호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될 텐데 수도권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연간 분양이 15만 호 정도입니다. 그럼 곱하기 5 하면 65만 호죠. 그러니까 공급을 2배 이상으로 늘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건설주 주가가 뛰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뛰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공공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중심이라는 의미가 뭐냐? 요 파란색이랑 하늘색, 용어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이 파란색 계열들은 LH가 직접 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회색이 공공 중심, 즉 LH가 현대건설, 현상계 이런 회사들을 거느리고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 밑에는 휴먼시아, LH 휴먼시아고 위에는 LH 자이, LH 푸르지오 이렇게 짓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건설사가 참여할 유인이 참 낮아지죠. 왜냐하면 마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물리겠다 이런 기조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한 번 했을 때 남는 마진이 3%거든요. 그 순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도 순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미 유인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마저도 마진을 공공에서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좋을 리가 없죠. 건설주 참여를 안 할 거니까 요만큼은 공급이 되기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요 정도만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 건설주에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이 현대 엘리베이터에는 확실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이 하건 LH가 하건 엘리베이터는 필요하니까요. 이 전체 물량에서 시장 점유율 현재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35%를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져갈 거고,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물량에서 순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재료라고 봐야겠죠.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거예요.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 결정 요인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죠. 이 쉰들러의 행오버 이슈. 쉰들러는 지분율, 현대 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이랑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일단은 패배를 했죠. 경영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고 이후에 엑시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 엑시트하기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었죠. 7.57에서 6.4로 낮아지고, 그게 8월 28일 공시 기준으로 5% 미만으로 낮아졌고 이제 더 이상 공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보면 이 쉰들러는 CT로만 주문을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시가 나오는 기간에
이 쉰들러의 보유 주수 변동분이 시티의 순매도 물량이랑 거의 비슷해요. 요건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는 비슷하죠. 43만, 43만, 44만, 44만, 39만, 32만. 요건 순매도니까 뭐 누가 매수를 했으면 더 작아질 수는 있는 거죠. 일단 시티로만 나가고 있고, 마지막 공시 이후로 현황이 어떠냐. 마지막 공시가 28일에 나왔지만 기준일은 8월 21일이었습니다. 이때 잔여 주수가 160만 주였어요. 이게 4.7%였죠. 그 이후에 이 8월 20일 이후 21일 이후에 9월 12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까지 시티에서 나온 순매도 물량이 한 28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공시한 물량의 1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6 영업일이 있었는데 16%가 나갔습니다. 영업일당 한 1% 정도씩 매도를 한 셈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속도로만 보면 요거 남은 물량을 다 텄는데 추가로 84영업일이 필요하죠. 그러면 3달간 뭐 추석까지 감안하면 연말까지 이 행오버 이슈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순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8월 25일 주 130만 주, 그 다음에 73만, 마지막에 5만 5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전량 매도가 계획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쉰들러 같은 경우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총에서 거의 주총꾼 역할이에요.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나가거든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몇 프로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건 요 추세를 보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행오버 이슈도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호재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회사인 현대무벡스 주가가 떡상을 하고 있죠. 사실 크게 나온 재료는 없는데 그 물리자동화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향후 폭증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갑자기 형성이 됐어요. 물론 그 수주 잔고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긴 했는데 단기 트리거는 없는데 노랑봉투법이 이제 아주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해서 그런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건 주가가 펀더멘털의 선행지표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무벡스의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연결로 잡히니까 현대 엘리베이터에도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재료들은 이 행오버 이슈가 끝나감에 따라서 한 번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요 배당 소득세율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같이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9월 정기국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주사 회사들이랑 그 다음에 고배당주, 그 금융주죠, 금융주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 상승을 지금 또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 9월 정기국회 모멘텀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배당 소득세 배당률이 지금 거의 뭐 한 8%에 육박하는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심지어 그 연지동 사옥 매각에 대한 특별 배당 기대감까지 있는, 정말 이 배당주 중에 저는 제일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이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까 말씀하신 이 쉰들러의 그 수급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정기국회 모멘텀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주가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국회 모멘텀을 못 받고 계속 횡보 아니면은 약하락 중인데, 제가 볼 때 쉰들러의 이 수급적 이슈가 곧 해결된다. 그 다음에 9월 말로 갈수록 이 국회 모멘텀은 커진다라고 보면은 8% 육박하는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요 주식을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가만 냅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게 보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